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야구 경기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하루 쉬죠. 그 일야랑 뭐 구기하는 올스타 기간 때문에 쉬는 거고, 그 다음에 대신에 MLB 뭐 돌아오죠. 좀 애매한 뭐 그런 위치의 경기네요. 그리고 우치로 이제 좀 몇 경기 취소된 거 있고, 그래서 뭐 야구랑 그 다음 배구 두 경기 있잖아요. 배구 두 경기도 같이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뭐 바로 가볼게요. 첫 번째, 토고 대 히로. 토고 대 히로가 아니라 토고 대 구리. 토고 같은 경우 뭐 무난하게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. 최근의 경기들도 실점 다 2실점 밑으로 끌어주고 콜스프레이 피칭. 히로전도 뭐 깔끔하게 다 콜스 찍었죠. 토고가 물론 이제 간간히 중간중간에 이제 매착에 맞는 구간들이 가끔씩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공 자체가 뭐 나쁘진 않죠. 뭐 국대에 뽑힌 친구기도 하고, 반대로 구리, 뭐 구리도 히로 지금 자국 투수 중들 보면은 그래도 잘 던지죠. 올 시즌 뭐 잘 던지고 있다.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이제 주니치 상대로 좀 많이 맞은 거 빼고는, 근데 그 전 경기가 이제 야쿠 완봉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은 완봉 뒤에 좀 불안하다. 보통 이제 국야는 거의 국룰이고, 국야는 근데 완봉 나온 기억이 언제 있노? 잘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1년은 뭐 그 뒤에도 잘 던진 친구도 있긴 하지만은 뭐 맞는 친구들도 있다. 그래서 항상 뭐 완봉 완투 뒤에 뜬금없이 하는 인간들, 그 뒤에 좀 조심해야 된다. 쳐맞았고,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꾸준히 잘 던져줬습니다. 그리고 요미전도 올 시즌 콜스플 찍고, 작년에도 이제 한 6경기 나와서 대부분 잘 던지기도 했고, 결국에는 뭐 투수적으로는 둘 다 잘 던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빠따적인 부분에서 누가 좀 더 오이냐, 뭐 그냥 비슷하죠. 근데 깨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번 시리즈 내에서는 요미가 좀 더 잘 치긴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리가 뭐 지난 경기 한번 맞았다고 또 뭐 맞을 수도 있긴 한데,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, 이런 이제 투수적으로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냥 프렌 찍는 게 낫지 않나. 여기는 히로 프렌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 계속 7.5를 줬죠. 근데 오늘은 6.5를 줬네요. 보통 이제 경기를 설명해서 7.5, 뭐 6.5 언더를 이제 연달아 띄우고, 그 다음에 투수적으로 3차전에 나오는 투수들이 또 괜찮은 친구들인데 좀 똑같이 그 1, 2차전이랑 비슷하게 기준점을 똑같이 준다. 그러면은 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오늘은 기존점도 1점 내려갔기도 하고, 뭐 언더사이드 또 다시 보셔도 괜찮지 않나. 여기는 뭐 히로 프렌의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야쿠 대 주니치. 오자와 대 오가사와라. 오자와 선발로 이제 계속 나와서 잘 던지고 있습니다. 지난 경기에 간만에 3실점 했고, 그 전까지는 뭐 1실점 무실점 피칭 뭐 잘해줬죠. 주니치전은 뭐 딱히 뭐 잘했다 어쩌다 할 수가 없죠. 요인간도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이제 나오기도 하면서 바뀌면서 했던 부분, 작년에도 뭐 한번 던지긴 했지만은 뭐 주니치야 원래 다 잘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고, 반대로 주니치의 역시나 뭐 믿을 수 있는 오가사라, 뭐 잘 던지고 있습니다. 무난한 피칭. 근데 이제 얘도 조금 불안한 점이라고, 물론 이제 오가사와라가 주니치 내에서도 뭐 오가사와라, 타카하시, 뭐 저번에 맞았던 이제 야나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믿을만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, 지난 이제 히로전에서 완봉을 했다는 거, 그게 좀 걸리긴 해요. 보통 좀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 하면은. 근데 얘가 뭐 콜스풀 피칭 콜스 찍고 투구수도 많이 뭐 던지는 친구긴 한데, 그게 조금 불안한 것뿐. 그리고 뭐 지난 이 야쿠전에서 그래도 4실점 했다는 거, 그게 좀 걸리죠. 그 전까지는 뭐 야쿠 상대로 오가사와라가 잘 던지긴 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좀 불안한 요소도 있기도 하고, 오자가 물론 오가사와라보다는 뭐 이런 값에 비해서 투구 질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좀 딸릴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, 그래도 좀 안 좋은 여건적인 부분이 주니치가 좀 있고, 거기다 이제 바다 자체가, 주니치가 물론 지금 주니치답지 않게 점수를 꾸준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. 최근 5경기 뭐 8득점, 5득점, 뭐 2득점, 5득점, 5득점 잘 내고 있는데, 야코도 주니치 상대로 뭐 1차전은 2득점 내긴 했는데, 얘도 다시 좀 어제 경기에서도 빠따를 좀 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야쿠 승을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 오가사와라가 꾸준히 잘 던지는 면, 그 다음에 오자도
지금 꾸준히 괜찮은 피칭을 하고 있는 점 생각해서 기준점도 7.5, 구장 자체 때문에 7.5 준 것 같은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야쿠 했고, 그 다음 한신 대 이제 요코, 무라카미 대 이시다죠. 일단 무라카미 뭐 이번 시즌 내내 계속 뭐 무라카미 나왔을 때 거의 뭐 많이 갔죠. 뭐 실망을 그렇게 시키진 않습니다.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실점들이 나오긴 있지만은 그 믿음의 감독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또 잘 던지고 있고, 요코전 자체는 뭐 이번 시즌 뭐 1이닝 그 피칭밖에 없죠. 그리고 요코의 이시다 뭐 전형적으로 5이닝 따리가 돼버렸죠. 5이닝 내에서도 뭐 1실점, 3실점 잘 끌어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서도 실점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요코의 불펜 자체도 뭐 뒤에 가가지고 흔들렸던 구간들이 좀 많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이닝 소화를 딸린다면은 좀 불안해요. 그리고 올 시즌 한신전도 맞았고, 물론 이제 작년에가 이시타가 한신 상대로는 좋은 피칭을 보여주지만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른기도 하고, 선발에서도 뭐 봤을 때 우라카미가 낫지 않나. 바다 자체도 한신이 뭐 요코와 더불어서 이 시리즈 들어오기 전에 걔 이제 물바다 시즌인데 어떻게 귀신같이 이 둘이가 만나니까 불이 붙어서 바다디를 좀 나오고 있긴 하네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그래도 뭐 바다 자체는 한신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다음에 요 경기 자체가 뭐 이건 뭐 깨질 수도 있긴 한데 나름 그것도 있죠. 뭐 둘이가 붙었을 때 서로 다 홈에서 이겼다는 거. 올 시즌은 이제 보면 다 홈에서 이겼죠. 뭐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3월 이제 말부터 봐서 이제 4월 달까지 한신 홈에서 수입했고, 다음 경기 요코 2경기 연속 뭐 홈에서 이겼고, 그다음 또 한신 홈에서 수입하고, 또 이제 요코 뭐 홈에서 또 수입하고, 오늘은 이제 홈에서 또 수입할 차례죠.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이 경기는 뭐 한신승 볼게요. 수입 전이긴 하지만은 뭐 올 시즌 내내 서로가 서로에게 뭐 물론 2경기짜리도 있긴 하지만은 수입을 했다는 거 홈에서, 그 경기는 뭐 한신승 보고,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무라카미, 호투 그리고 이시다도 뭐 최근에 좀 못 던지고 있긴 하지만은 한신 상대로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언더 볼게요. 네 번째 오릭스 대 지바, 이거는 우치. 그 다음에 이제 소뱅 대 세이브, 오제키 대 타이란데, 소뱅 어떻게, 근데 소뱅이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였나? 재작년도 그랬나? 아무튼 뭐 엄청난 포스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한데, 어느 한 구간 그리고 뭐 좀 나아서 또 어떤 구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패를 많이 타는 구간이 있죠. 바다력이 침체된다는 거. 최근에도 5연패, 뭔가 끊어줄 것 같으면서도 못 끊어주고 있고, 그리고 오늘 오제키가 나옵니다. 오제키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조금 이제 라쿠전 4.2이닝 2실점하고 그냥 뭐 복귀 피칭이니까 그렇게 치고, 그리고 니오넴 상대로 콜스 찍고, 초반 뭐까지 봤을 때는 오즈키가 잘 던졌거든요. 그때 이제 니오넴 뭐 피칭 내역을 봤을 때도 뭐 괜찮았고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그리고 뭐 세이브전 자체는 올 시즌 콜스풀 찍었다는 거, 그런 부분도 믿음이 간다.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좀 안 좋죠. 근데 올해랑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, 그다음에 세이브의 타이라야 뭐 불펜 필승조에서 선발로 전향해가지고 꾸준히 뭐 컬스 이상의 피칭을 찍어주고 있다. 불안한 점이라고 하면 결국엔 타이라가 컬스풀을 찍지만은 뭐 실점 자체를 계속 좀 깔고 간다는 거, 꾸준하게 아주 꾸준하게 2실점 뭐 3실점 내지로 끌어간다는 거, 그게 좀 걸릴 뿐이지. 현재 이제 세이브의 바다가 솔직히 지금도 믿음직스럽진 않긴 한데, 소뱅이랑 비교했을 때 뭐 솔직히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. 뭐 안타 개수야 뭐 토뱅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,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오늘 또 수입전이기도 하고 또 소뱅이 수입 당하겠나 한데, 뭐 라쿠한테도 수입 당했는데 뭐 물론 그보다 이제 빠다력이 좀 떨어진 세이브이긴 한데, 그래도 배당이 무슨 타이라 나오는데 2점대 배당이면은 그래도 뭐 프렌도 1.40면 1.5죠. 이 정도 배당이면은 세이브 풀을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준점 대비 그래도 소뱅인데 이번에는 끊겠지. 나름 오제키도 뭐 복귀 후 피칭이 다시 또 괜찮아졌다 생각하시면은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듯. 6.5긴 하지만은 타이라야 아까 말했지만 꾸준히 실점 줘도 이닝 소화가 되면서 뭐 2실점 3실점 내지로 끌고, 오제키가 얼마나 처맞냐 요 싸움이겠죠. 언어버 싸움은. 근데 오제키도 뭐 세이버 상대로 잘 던지지 않을까.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NC 대 롯데.
요 경기가 참 역겹긴 하네요. 어제 이제 NC가 뭐 좀 성공을 했죠. 나균안을 이제 빨리 내려보냈다. 근데 솔직히 어차피 이 경기 끝나고 올스타 전이기 때문에 두 경기잖아요. 어제 뭐 필승조 써도 오늘 또 쓸 수 있으니까 투구수가 뭐 40개, 뭐 30개 안 넘어가면 30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뭐 불펜이 나왔는데 그냥 불펜에서 터졌죠. 물론 이제 안 좋았던 플레이들도 있었긴 하지만은 갑자기 터지면서 언더가 벙 터져버렸죠. 그리고 NC가 뭐 개 마인 해버렸고 지금 박건우랑 뭐 박민우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롯데보단 빠다가 낫다는 거 또 보여줬다. 오늘은 이제 선발 와이드너 대 반즈인데 와이드너가 롯데전 뭐 처음 나오는 부분은 좋죠. 근데 와이드너가 그 초반에 그 두산전이었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공은 뭐 괜찮아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노산이 빠다력이 침체될 시기잖아. 지금이랑 반대로 됐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뭐 어떤 팀을 만나도 어느 정도 다 컨택은 다 되는 그런 느낌이 이제 투수기 때문에 롯데도 어느 정도는 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반즈가 약간 애매하긴 하죠.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요번 시즌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근데 최근에 뭐 하나 그다음 두산 상대로도 컬스의 피칭을 보여줬고 그리고 NC전 자체는 뭐 작년에도 무난한 피칭 보여줬고 올 시즌도 뭐 무난한 피칭 보여줬고 투수적으로 봤을 때 반즈가 와이드너보다 확실히 믿을만 해요. 어제는 솔직히 뭐 패디 대 나그나 투수적으로 봤을 때는 패디가 낫다고 어제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빠진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선발에서 반즈가 와이드너한테 크게 밀릴 부분은 없다. 근데 어제처럼 이제 또 반즈가 일찍 내려간다. 롯데의 끔찍한 불펜들. 근데 오늘은 뭐 다 튀어나오겠죠. 원중이는 뭐야 필승조 애들 다 뛰쳐나오겠죠. 다 뛰쳐나오면서 어 어떻게 해서든 뭐 틀어맞겠죠.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낙동강 더비 아닙니까? 낙동강 더비 뭐 어제 쟤네 이겼으면 오늘 뭐 롯데가 한번 뭐 이겨볼 만한 그런 뭐 건덕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경기는 어제 뭐 11대 2로 개차발리긴 했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또 야구 아닙니까? 그리고 선발로 봤을 때 어제보다 롯데가 선발이 좀 더 낫다. 롯데 승 볼게요. 그다음 기준점 대비는 낙동강 더비는 역시나 오버가 좀 많이 뜨긴 해요. 어제도 뭐 그 오버 뜨는 거 보면은 오늘도 오버 볼게요. 자, 여섯 번째 기아 대 삼성. 이건 오치 됐나? 오치 안 됐나? 밑에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위에가 비 오는 것 같고 잠깐만요. 오치 안 됐죠 이거? 맞죠? 양현종 대 뷰캐넌. 양현종도 확실히 옛날보다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해요. 이닝 소화도 좀 덜 되기도 하고. 근데 삼성전만큼은 작년도 한 번 빼고 다 콜스 찍었고 올 시즌도 뭐 5이닝 딸이긴 하지만 1실점 그래도 무난한 피칭. 삼성의 뷰캐넌이야 뭐 이닝 소화력도 양현종보다 더 되고 뭐 실점은 꾸준하긴 하지만은 그 최소 실점 끌어주고 있고 기아전도 뭐 무난한 콜스 피칭 작년에 뭐 대부분 다해줬고 결국엔 투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캐논이 조금 더 신뢰가 가긴 하지만은 어제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빠따의 힘에서는 기아가 더 낫다. 그리고 연승 중인 기아 두산도 뭐 어제 이기면서 9연승 오늘 경기 했으면은 솔직히 10연승도 찍지 않을까. 곽빈 대 엘리아스였더만 곽빈이 요새 뭐 못 던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 기아도 시즌 마무리란다. 그 올스타 전에 이제 전반기 연승 찍으면서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. 결국에는 빠따의 능력치에서 기아가 낫기 때문에 기아 쪽으로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그래도 뭐 이름값 봤을 때 언더사이드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키움 대 KT 맥키니 대 고영표인데 어제 KT가 강백호가 3중살이 나왔죠. 3중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KT가 뒤에서 이겼다. 참 뭐랄까 키움 벌레 같긴 하네요. 그리고 맥키니 초반에 이제 두산전에 이제 볼질 쇼 하더만 그 뒤에 쓱전 다시 컬스 찍고 그 다음에 두산전도 뭐 컬스 찍고 근데 여전히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. 볼질을 좀 한다는 거 제구력이 좀 흔들린다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제구가 좀 잘 잡히는 날이면은 얘도 쉽게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KT 고영표 뭐 잘하죠. 뭐 물론 잘 던지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고영표가 뭐 언더사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또 좌타 라인이 좀 있는 키움한테는 좀 약했던 부분을 계속 많이 보여주죠. 작년에도 거의 뭐
실점을 안 깐 그 기록도 잘 없기도 하고, 물론 올 시즌은 이제 컬스풀 찍고 무실점 피칭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성적인 부분 못하지 않나. 그리고 고영표가 원래라면 이제 보통 일요일 선발할 때는 이제 5일 만에 등판하는 기간들이 많죠. 근데 고영표가 오늘 이제 전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5일 만에 또 등판하죠. 그런 부분이 약간 뭐 걸리기도 하고, 물론 이제 KT의 불펜 나쁘지 않죠. 특히나 걔 이름 또 까먹었다. 그 뭐고, 그 뭐야, 박머시기 걔공 좋잖아. 걔 나오면서 잘 틀어 막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고영표가 뭐 맥키니한테 꿀릴 부분 없긴 하지만은 상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전을 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, 그리고 키움이 정백 아니잖아요. 그리고 키움이 6연패 중인데 전반기에 좀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, 그리고 키움이 한번 지난 경기 안호진 나왔을 때도 패배, 어제도 뭐 이기고 있다고 패배, 오늘은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, 이 경기는 키움 프랜승 볼게요. 오늘은 뭐 그래도 비비거나 이기지 않을까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. 결국에는 뭐 돈달남님 투수적으로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돈달남님 감사합니다. 투수적으로는 뭐 영표랑 뭐 맥키니 봤을 때 언더 찍을만 하긴 한데, 그래도 뭐 맥키니도 볼질 좀 하면 이제 한 방 쳐맞으면은 좀 위태롭고, 영표도 뭐 계속적으로 키움한테는 약간 고전했던 거 생각해서 기존점이 당연히 7.5니까 오버 볼게요. 오버가 더 좋지 않을까요? 뭐 오버가 더 적어보시면 오버를 가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배구 할게요. 브라질 대 중국, 뭐 여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일단 브라질 대 배구, 뭐 예전 같았으면은 브라질을 그냥 뭐 찍고 가는 게 맞겠죠. 물론 중국도 아시아 내에서 여자에서 뭐 일본과 더불어서 미드시죠. 높이도 뭐 괜찮고, 근데 브라질이 뭐 높이에서 밀리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, 결국에는 지금 뭐 아주 정상인 컨디션 때 했으면은 그러면은 뭐 브라질 쪽이 좀 더 낫겠죠. 근데 지금 봤을 때 브라질의 이제 뭐 에이스라 볼 수 있는 가비가 요새 너무 못하죠. 벽치기를 너무 많이 하고, 근데 세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토스 자체가 똥볼 토스를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. 그리고 뭐 이제 브라질은 이제 키시도 합류했고 뭐풀 전력인 상태. 반대로 중국도 뭐 완전히 뭐 풀 전력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손발을 맞췄던 친구들 계속 나옵니다.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브라질이 셧아웃 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. 좀 요새 뭐 중국도 괜찮게 잘하고 있고, 결국에는 뭐 리잉이랑 공상이 이런 친구들이 뭐 더욱더 잘해줘야 되는데, 그래도 슈퍼스타 에이스가 있는 쪽이 이런 경기들 뭐 잡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,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 승 볼게요. 근데 이제 쉽게는 브라질이 못 이길 것 같아요. 기존점도 좀 높죠. 여배치고는 좀 높긴 하죠. 184.5인데 좀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. 지난 경기처럼. 지난 경기는 이제 치열하게 가서 중국이 이기긴 했죠. 3대2로. 경기는 브라질 승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터키 대 그거고 이탈리아죠. 터키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없죠. 풀 전력인 부분, 그리고 바르가스 걔 데리고 오면서도 지금 계속 잘해주고 다시 또 합류했고, 그리고 이탈리아는 뭐 여전히 에고노의 빈자리가 있고 나머지 전력적인 부분도 뭐 좀 몇몇 누수가 있죠. 물론 이제 8강전부터 이제 신라가 들어오면서 뭐 팀에 도움이 되긴 했는데 전력적으로도 차이가 나고, 최근에 경기력도 물론 이탈리아 무시 못하는 팀이긴 한데, 그래도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슈퍼 에이스 이런 이제 빅 경기에서는 뭐 또 한 번 한 번 이제 소중한 경기에서는 슈퍼 에이스들이 있는 그런 팀들이 결국엔 올라가지 않을까. 이 경기는 터키승 볼게요. 터키승. 그리고 기존점 대비 오버 볼게요. 그래도 이탈리아가 그때 이제 터키랑 붙었을 때 그때보다 졌을 때 있잖아요. 3대0으로 졌을 땐가. 그때보다는 전력을 조금 더 보충을 한 상태. 뭐 베스트는 아니긴 하지만은, 그래서 기존점도 180점 초반, 178에서 올랐네. 어제 올랐노? 올랐긴 했는데 그래도 뭐 초반대니까 오버사이드 볼게. 한 세트 정도는 뭐 이탈리아가 딸 수도 있긴 있다고 봐요. 여기는 뭐 터키슨. 근데 그 이상은 좀 빡세지 않나 라는 느낌.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